한국은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들어가는 세계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일본의 절반에 그쳤다. 또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 LIG 넥스원 등 3개 업체가 세계 100위권에 들었다. 이들 업체의 2018년 무기 총판매액은 전 세계 무기 판매액의 1.2%인 50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9.9% 증가한 액수지만 일본 판매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23억 달러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 판매액을 기록했다. 일본은 100위권에 6개 방산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2018년 전 세계 무기 판매액의 2.4%에 해당하는 99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 일본 방산업체 판매액은 주로 자국 내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계 100위 중 72위를 기록한 후지스의 2018년 판매액은 10% 증가했다. 이 업체는 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영국 육군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국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연감은 설명했다. 또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11호, 영국과 이라크, 인도네시아 순으로 무기를 수출했다. 연감은 한국이 무기를 납품한 국가 수는 2010에서 2014년 7개국에서 2015에서 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면서 2015에서 2019년 무기 수출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순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7위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에서 무기를 구매했다. 일본은 무기 수출국 25위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무기 수입국 16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에서 무기를 사왔다. 2010에서 2019년 무기 수입 규모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항공기와 엔진, 해상무기, 미사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35A/B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105대 구매하고 미국과 협력으로 CE 수송기 또는 P-1 초계기 중 하나를 개조해 정리도와 통신망을 원거리에서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해 2027년부터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 벨사와 협력해 차세대 다목적 헬기 OX-150기를 조달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V-22B 오스프리 항공기 17대를 구매해 2개 원정사단과 2개 연대로 편성된 육상 자위대 상륙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등급의 잠수함을 건조해 오야시오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연감은 전했다. 2. 전세계 무기 시장 장악 현무-4 탄도미사일 위력 현무-4 미사일의 제1 임무? 전세계 첨단 무기 시장 장악할 듯 과학단지 조성.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7일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미로 중일 등 주변 4강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개발과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 5가 넘는 무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ICBM은 낙하 속도가 최대 마하 15에서 25에 달하지만 보통 미사일은 마하 5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요. 미국에 앞서 극초음속 무기 실전 배치한 러시아와 중국 현재 세계 군사강국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우선 극초음속 활공체인데요. 초기엔 탄도미사일처럼 초고속으로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체 연료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들 극초음속 무기는 전세계 목표물을 1에서 2시간 내에 타격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적목표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강대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배치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7일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푸틴 68세 생일 선물?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화상 전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러시아 북쪽 백해에 머물고 있던 구축함 고시코프함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됐으며 미사일이 바렌츠해내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68세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러시아를 위한 일대 사건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초고속으로 미 항모 등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사정거리는 1000km입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ICBM 아반가르드 실전 배치.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이 운영하는 아반가르드는 ICBM에 속합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최대 16개의 머브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6에서 6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러시아는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되는 킨잘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2000에서 3000km에 달하며 핵 및 재래식 탄두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기지도 겨냥한 중 DF-17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DF-17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DF-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 마하 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 DF-17은 미 항공모함은 물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이나 킨잘, 중국의 DF-17 등은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3만에서 4만 톤급 경항모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비상 걸린 미국.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속속 극초음속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다 보니 미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매체는 2017년 10월부터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CHGB의 초기 비행 시험을 태평양 하와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실시했으며 목표물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CHGB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중간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해군의 최신의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수직발 4기 체계에 각각 수발씩 탑재할 수 있지요. 미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미 공군도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H 전략 폭격기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앞으로 추가 시험을 거쳐 오는 2022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CHGB와 같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핵탄두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탄두 순항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 중점을 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및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개발이 늦었다면서 지난 2018년 미 국방전략서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극초음속 타격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본격 추진. 일본도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인데요. 2026년에 블록 1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3년에 블록 2 극초음속 미사일을 각각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중러일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잠재적 위협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들인데 극초음속 무기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대칭 위협이 우리에게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주변 군사강국들에 대해 가성비 뛰어난 고순도치의 가시나 독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형 항모, 일본의 경항모, 중러일의 대형 수상함정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타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국에 대한 고순도치 가시, 독침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서둘러야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침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정 전 장관이 공언한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한국형 비대칭 전력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